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한건설모건학회 정태성입니다. 아, 저는 가급적 짧게 끝내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건설회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 강의 주제를 받고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현장에 계시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그 안전이 오래돼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시고 있는데 어떤 것을 좀 재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까라는 의견을 이렇게 좀 구해봤더니 많은 건설업에 계시는 보건관리자 분들이 몇 가지를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거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업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계를 보면 항상 모든 사고 사례가 건설업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안전 관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런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사고도 볼 수 있고 끼임 볼 수 있고요. 현장에 있는 보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MSDS를 정리하고 측정과 건강진단, 보건교육, 뭐 건강관리, 표착 이런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알고는 있으나 각 공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업무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잘 이렇게 해야지 우리 현장이 조금 더 이런 보건 쪽에 건설업 보건관리 쪽에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아직도 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설업의 작업환경 측정을 보면은 이렇게 소문 696건에서부터 점점 사업 장소 늘어서 현재는 3,500건, 3,500여 사업장에서 하고 있고 2020년 현재는 이거보다 더 많은 사업장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 건수 또한 뭐 처음에 만여 건에 되었던 게 지금 현재는 13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유해 항목을 많은 건설 현장에서 현재는 측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측정 실시 유해인자를 보면은 소음이 가장 많고 그리고 기타 강물성 분진, 규산염 등등 이런 유해 요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희가 어떤 제안까지 했었냐면 건설업 근로자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는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어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특수 건강 검진을 일괄적으로 시행을 시켜버리면 각 모든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에 관련되어 있는 배치 전과 배치 후 건강 검진 특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었었는데 그런데 현재는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않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모든 건설업 근로자들이 뭐 어떤 기초안전 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뭐 이런 그 분진과 소음에 관한 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고 그 현장에 투입시키는 어떨까 하고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한참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서 지금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보시다시피 소음과 강물성 분진, 규산염이 모든 측정 건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계시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생님들은 어쨌든 건설업 현장에는 근로자와 가장 그 나포 형성을 가장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의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설업에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이렇게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근로자 나포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이런 게 결국은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에 그 건설업 보건관리자가 그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서 조금 더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건설업 근로자 질병 발생 현황을 보면은 작업 관련 질병이 6,000여 건이고 진폐가 644건, 그리고 직업병, 진폐를 제외한 직업병이 610건 정도로 발생되는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업 관련 질병 6천여 건 중에서는 최고로 많은 아주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고 속 요통 2,891건, 약 44%로 이 사고 속 요통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작업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정신 질환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병에 관련돼서는 어떤 진폐를 제외한 610건에 대해서는 예상하셨다시피 소음성 난청이 가장 많은 어떤 작업 건수를 발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이란 직업병 판정을 받을 때 각 현장에 계시는 보건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왜 지금까지 청력이 안 좋았던 게 우리 사업장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특수 건강 검진을 시행하려고 했더니 왜 우리 현장에서 발생이 돼서 우리 현장의 직업병 건수를 높이는 건지 이것은 잘못된 제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소음성 난청이라는 게 뭐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쭉 이어져 왔던 작업의 상태를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 현장에서 발생됐다 해서 우리 사업장의 직업병 발생 건수로 잡힌다고 하는 건 좀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이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한 더군다나 소음에 관련되어 있는 배치전 배치 후 건강 검진은 시행하기를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기타 이제 직업성 암이나 물리적 인자적인 질병 그 뒤를 잇고 있고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음성 난청은 차각공, 견출공, 단순 노무, 석공, 토공 쪽에서도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그 주의 깊게 볼 거는 단순 노무 하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 소음성 난청이 생길까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 현황도 보면은 단순 노무직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 건축 목공, 기능직, 관리자에서 모든 그 특정한 어느 공정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발생 현황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보건 관리자들은 이렇게 인적 요인, 물적 요인, 어떤 환경적 요인, 설비적 요인, 관리적 요인을 해서 조금 더 현장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건 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로자 보건 리스크 사후 관리와 근로자 보건 리스크 감소 활동, 밀폐 활동 관리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어진 전체적인 어떤 인적 요인, 물적 요인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어찌 됐던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게 현장의 건설 보건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폐 공간들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 건설업 보건 관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애매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밀폐 공간에 있는 질식은 뭐 내 앞에서 동료가 쓰러졌다고 해서 그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숨을 멈추면 구하면 되겠지라고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많은 사망 사고를 내는 게 바로 밀폐 공간 사망 사고입니다. 잠깐 이게 그 숨을 한번 들이쉴 때 어떤 거기에 대한 밀폐 공간에 대한 질식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질식 사고에 대한 밀폐 공간에 관련된 어떤 사망 사고 사례는 매 현장마다 어떤 매 근로자마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그리고 의식적으로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바로 그런 현장이 발생이 됐을 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고 상황과 내 눈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료를 구하러 가는 그 동료마저 사망사고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사망사고를 이는 게 매년 교육을 하고 매년 강조를 하고 해도 밀폐 공간 재해사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보건학회에서 이번에 그 안전보건공단과 건설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이런 공정별 요약 QR코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QR코드 1번, 2번, 3번, 4번에 각각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가져다 주시면 갈탄 작업 방법,
밀폐공간 응급조치, 안전보건 기준 밀폐공간 작업조치 이런 내용들을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PPT를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이런 어떤 QR코드를 배포를 해주시면 곳곳에 배치해 주시면 그 근로자들이 건설업 근로자들이 휴대폰을 가져다 대기만 해도 이 QR코드만 돼도 바로 이런 PPT를 볼 수 있는 것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많이 좀 배포를 해주시고 그 밀폐 공간의 작업을 수시로 교육하시고 이것도 한번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QR코드를 가져다 냈을 때 첫 번째 갈탄 작업 방법에는 이렇게 9가지 PPT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밀폐 공간 응급처치에 관련된 것을 QR코드로 가져다 대면 이렇게 PPT가 나와서 이렇게 많은 글이 쓰여져 있지 않고 간략하게 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이런 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좀 밀폐 공간에 대한 사망 사고를 그나마 좀 줄여줄 수 있는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 조치를 하게 되면 이런 PPT를 보게 이렇게 뭐 간단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움직이진 않지만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오시는 어떤 우리 임원진 분들과 현장 실무자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QR코드를 현장에 많이 배포하시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정식적으로 이게 카드가 나오게 되면 그 카드를 그 현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PPT가 나오고요. 밀폐 공간 환기 방법은 이런 PPT가 나오고 밀폐 위치 이렇게 해서 약 한 10가지 정도의 밀폐 공간에 관련된 QR코드들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그러니까 뭐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밀폐 공간에 관련된 관리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현장에 계시는 어떤 보건 관리자들의 어떤 선배님들에 대한 외침 뭐 그런 거를 제가 대신 전달하는 어떤 그런 건데요.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용이 각 현장마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정되어 있는 산업보건관리 비용에서 보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각 현장마다 몇 %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급되는 보건 쪽에 관련되는 산업안전보건 비용이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배치 전 건강검진, 배치 후 건강검진, 물질별 특수 건강검진, 상반기, 하반기 작업 환경 측정만 하기에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모자라서 현장에 있는 건설업 보건관리자는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만 덤핑 기간을 찾게 되고 그리고 금액이 싸고 싼 기간만 하게 되는 그런 병폐를 계속적으로 낳고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이 물론 건설업 현장에서 이것이 신뢰도 있는 100% 이거야라고 하는 자료는 될 수 없지만 현재 측정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 요인의 정확한 평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가격에 대한 경쟁이 되고 이게 가격에 대한 덤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올바른 작업 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여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의견을 들어주시고 확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장의 건설업 보건관리사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요. 노동부 감독관이 나와서 감독에 걸리게 된다면 과태료를 맞고 실시하는 게 내가 배치전 건강검진하는 것과 비용이 거의 또이또이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배치전 건강검진도 현장에서 물론 건설업에서 배치전 건강검진은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할 때 배치전 건강검진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면 직종이 어디시죠? 건설업입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흘려버립니다. 그만큼 어렵긴 하나 어찌됐든 법 안에 테두리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집단들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용을 처음에 책정하실 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정말 이 비용이 우리 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이렇게 구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내용을 많은 보건관리자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 관리 비용의 산정도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오게 되면 명확하게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각
현장마다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건강 진단에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에서 건설업 현장 근로자에 대한 특수 건강 진단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앱으로 개발해서 정보 공유를 하겠다라는 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리고 어떤 근로자는 배치형 건강검진을 1년에 6번도 받는 근로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받는 건강검진의 내용이 공유가 절대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 비용을 처리하셔도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또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근로자도 시간이 낭비되고 여기에 포함된 어떤 그 회사에서도 비용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조만간 현장에 대한 건설업 근로자들의 특수 건강검진 현황을 정보 공유를 해서 모든 어떤 건설업 보건관리자가 봤을 때 이 근로자가 어떤 물질에 대한 특검을 실시했고 주기는 어떻게 됐고 그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작업 방향 측정 시기와 뭐 실효 채취 명확한 법적 방안인데요. 뭐 이런 것도 실효 채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뭉뚱그려서 그때그때만 지나가서 지나가면 괜찮겠지 아니다가 아니라 어떤 이런 그 정부 쪽에서 명확하게 이런 공정에 대해서 측정에 대한 어떤 항목을 정해줘서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업 보건관리자들이 작업 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 검진을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법적 테두리라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제언을 해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보호구를 보내드린 이유는 이 근로자들은 한 사람은 올바로 착용하고 한 사람은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는 또 마스크가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큽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떤 보호구들이 무조건 싼 거가 아니라 그 현장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성비, 나이, 얼굴, 형태에 따라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싼 거를 지급해서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싼 거를 지급해서 나는 방진 마스크를 너희한테 지급했으니 나의 할 의무는 다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일에 그 건설 현장에서 어떤 여성분들이 많다든지 요즘 친구들 일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작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방진 마스크는 주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를 맞을 수 있게 조금 더 제품이 싼 거가 아닌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할 수 있게 산업안전보건 비용 같은 것이 좀 적절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보호구를 아예 안 찬 사람보다는 걸치거나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게 착용한 사람들이 어떤 누설률의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어떤 그 보호구에 관련된 것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착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그 사람 입맛에 맞춰 주어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개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우리 현장에 적합한 보호구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와 어떤 그런 회사의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는 우리 안전보건을 하시는 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